어,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거부터 이제 간략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만 북한에 대해서는理論적으로 더 잘 알 겁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놀랬습니다. 예.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영역에 대한 해박하고 구체적인 그 내용을理論적으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부족하다면 실제 북한의 내막적인 실체와 이理論의 적용이 잘 되고 있지 못한 그런 부족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런 거를 말씀 올리면서 우선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 순서도 없고 이렇게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씀 올리죠. 북한은 우선 첫째로 북한이라는 국가의 목적이 그 세습 정치를 위한 김정은이 절대적인 독재적인 국가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의 독재하고는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지금 북한이 말하는 우리 외부에서 북한을 말할 때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은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도 아닌 김정은 절대주의 세습 정치를 위한 한 개인의 국가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理論적으로 됐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理論적으로는 사회주의 뭐 이런 표현이 들잖아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북한은 하나에서 100까지 수령의 절대적인 독재국가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안전 모든 것이 수령의 권력을 대루리어 계승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잘 이해 안 되죠.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배우고 글로벌 세상을 접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당의 정치적 구호는 무엇인가?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혁명 위협을 대루리어 계승하자. 대루리어 계승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북한의 세습 정치의 본질입니다. 이번에 김정일이 생일 80돌에 쯤에서 삼지연에서 이제 행사를 했지요. 거기 나와서 리 이란이라는 당중앙위원회 비서 연설에서 뭐라 이랬는가? 백두 혈통을 받들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마어마하지요. 응?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북한은 수령 절대주의 독재 국가다. 오늘날의 김정은이는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지는 3대의 세습 정치를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응? 그러나 이 어린 김정은이가 지금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김일성도 절로 가라. 김일성이 이상으로 자기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오늘과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세습 정치, 수령의 절대적 권위를 보장하려니까 뭘 해야 되나? 사람을 기형화, 로봇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서
자유, 인권이라는 기본 속성을 빼버리고 무의미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김일성에 의해서 주체사상이 창시됐습니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사람의 모든 것이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거짓이죠. 북한에서처럼 사람이 자기 권리를 못 가지고 예속돼 가지고 제 눈으로 보고 제 눈 가지고 볼 수도 없고 제 입 가지고 말할 수도 없고 제 귀 가지고 들을 수도 없게 인간을 만든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겉보기에는 주체사상,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그렇죠. 듣기는 그럴듯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문재인이는 언젠가부터 사람 중심의 사상을 우리 대한민국에 전파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죠. 응? 다시 말해서 문재인은 백두산에 올라가서 김정은이와 손을 들고 주체의 이제 앞에서 말한 혁명 위협을 대르리어 계승해야 된다는 걸 북한의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 가서 김정은이와 손을 들었어요. 이것은 뭐냐? 앞에서 말한 주체의 혁명 위협을 대르리어 우리 남한 국민들에게도 내가 퍼뜨려 가겠다.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범죄 행위를 범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습 정치를 위해서 첫째로 북한이 만들어 온 것이 이제 사람을 쌍말로 말하면 모조리로 산송장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핵무력을 완성했어요. 핵무력을. 그래서 대외적으로 국가보위라는 명색 밑에 핵무력을 완성했어요. 이 핵무력의 최종 목적은 뭐냐? 세습 정치. 김정은의 운명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지금까지 0.01%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김일성이가 창시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국방에서 자위, 경제에서의 자립입니다. 이 4대 원칙은 북한의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정책이 관철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원칙에서 특징이 뭡니까? 다 자자가 들어갔어요. 자위, 자립, 자주. 이것은 뭐냐? 세계의 글로벌 사회에 우리는 두갈 수 없다. 우리끼리 한다. 우리끼리 하는 데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자립은 자국, 자족, 자력, 갱생이에요. 이 말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혁띠를 전람매고 국가를 지키자는 명색을 내세워가지고 참아라. 이 말이에요. 하면 북한의 말로서는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내세웁니까? 국민을 위해서. 그러나 자력갱생, 자국자족이라는 허울 좋은 명칭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4대 원칙이 불변의 원칙으로 있는 한 앞으로도 북한은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다. 이것이 변할 때에는 세습 정치가 분할로 무너진다. 이것을 김정은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초보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북한의 정치적 목적, 야욕을 잘 알아야 된다. 감언이설을 다 해도 속아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북한은 국가의 목적이
국민을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절대적 권력을 보장하는 게 자기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령은 당이며 국가며 인민이라는 정치적 교육을 끝없이 인민학교로부터 대학까지 꾸준히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거기에 준해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그래요. 그래야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좀 먹고 살 수 있죠. 응? 그런 나라다. 세 번째로는 통치자의 장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국가의 발전을 놓고 미래를 놓고 정책이 설계되고 작성돼서 현실로 가지요. 그러나 북한은 국가를 위한 정책적 비전이나 미래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김정은의 장래를 놓고 정책과 비전이 마련됩니다. 응? 그래서 본질에서는 개인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며 국민이 존재한다. 이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국가라는 범주를 벗어나서 통치자라는 사람을 수령이라는 정치적 모자를 씌워가지고 위장시켜가지고 그 위에서 세습 정치를 끝없이 이제 한 10년 되나 마나 하면 4세대가 이제 또 나오죠. 김정은이 아들이 또 세습 정치를 이어받기 위한 후계자로서 이제 또 등장합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오직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다는 것을 미리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오늘 주제인 종전선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